비가 내리던 오후, 나는 캐리어 하나를 끌고 언니가 살던 아파트 앞에 섰다. 낡은 외벽과 젖은 계단, 문 앞에 작은 화분들까지 모두 기억 속 그대로였다. 7년 전, 그날 이후 한 번도 이곳에 오지 않았다. 언니의 장례식 이후 나는 형부와 연락을 끊었으니까. 도어락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춘 손끝이 떨렸다. 이제 와서 왜 여기에 온 거지? 딥수를 깨물었다. 머릿속에는 변호사 사무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서명하던 장면이 떠올랐다. 이혼 서류에 이름을 쓰던 손, 굳게 닫힌 전 남편의 얼굴.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지만 그때도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었다. 결국 내가 도망쳐온 곳이 바로 언니의 집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오래된 인터폰에서 삐걱 소리가 났다. 잠시 뒤 익숙한 저음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저예요, 형부. 나, 수진이에요. 한참의 정적 끝에 문이 열렸다. 형부는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머리엔 하얀 빛이 섞여 있었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집안의 공기였다. 그 아는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 소파 위의 분홍색 쿠션, 거실 한쪽의 화분까지 모든 게 언니가 살아있던 그때 그대로였다. 들어와, 형부는 짧게 말했다. 그의 말투는 예전처럼 담담했지만 눈빛 어딘가엔 미묘한 경계가 비쳤다. 나는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발끝에 닿는 마룻바닥이 싸늘했다. 형부는 언니가 쓰던 작은 서재의 문을 열었다. 여기서 지내. 청소는 안 됐지만 그게 편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틈 사이로 스며든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향수 향이 희미하게 풍겨왔다. 언니가 쓰던 화장대 위에는 아직도 손때 묻은 거울이 그대로였다. 오늘도 파이팅이라고 적힌 포스트잇이 삐뚤게 붙어 있었다.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가 이 방을 한 번도 정리하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7년 동안 이곳의 시간은 멈춰 있었던 것이다. 형부는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나는 그가 나간 뒤 문을 닫고 침대 끝에 앉았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왔다. 빛바랜 커튼 사이로 번개가 스쳤다. 그 순간 거울 속에서 내 모습 뒤로 누군가 스쳐 지나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벽에 걸린 언니의 사진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미안해요. 언니 입술 사이로 속삭였다. 그 말이 공기 중에 퍼지자 어딘가에서 낮고 금속성의 소리가 났다. 쨍그랑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부엌이었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조명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형부, 대답은 없었다. 부엌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식탁 위에 깨진 컵이 보였다. 형부는 보이지 않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형부, 그때였다. 내 뒤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오랜만이야. 이 순간 놀라 몸을 돌렸다. 형부가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웃는 듯 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놀랐지? 컵이 손에서 미끄러졌어.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파편을 주었다. 손끝이 베었는지 피가 묻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다가가 휴지를 내밀었다. 괜찮아요. 괜찮아. 이 집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서. 가끔 놀라 그의 말에 잠시 숨이 멎었다. 살아있는 것 같다는 말, 그건 마치 누군가 아직 이 집 안에 있는 것 같다는 뜻처럼 들렸다.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형부의 손끝에서 피 한 방울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 붉은 자국 위로 창밖의 번개가 번쩍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언니의 방 천장에서 희미한 진동음이 계속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발을 끄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 새벽 3시쯤
형부의 방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났다. 처제는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저녁의 어둠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지만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방 안구석을 간신히 밝히고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지만 그녀는 갑자기 등 뒤에서 느껴지는 공기와 집안의 미세한 소음 하나하나에 신경이 곤두섰다. 마음이 자꾸만 조급해졌다. 왜 이렇게 마음이 뛰는 걸까? 혼자 있다는 사실 때문일까? 아니면 조금 전 들었던 발자국 소리 때문일까? 그녀는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다.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 쪽에서 살짝 들려오는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문틈 사이로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손끝이 저절로 문손잡이로 향했지만 이내 손을 떼고 눈으로만 확인하기로 했다. 그녀의 시선이 문틈에 고정되었다. 순간 형부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는 천천히 거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지만 표정은 알 수 없었다. 몸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움직임 하나하나가 신중하고 조심스러워 보였다. 처제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왜 지금 형부가 여기 있지?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하지만 눈은 문틈에서 한치도 떨어지지 않았다. 형부는 조심스럽게 책장을 살피고 잠시 멈췄다. 그때 그녀는 손에 잡힌 작은 상자를 그의 손이 스치듯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손이 떨리는 것 같았다. 처제는 손을 입에 가져가 숨을 죽였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순간 그는 문 쪽을 향해 고개를 살짝 돌렸다. 그 방향에 그녀가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없었지만 긴장감은 공기처럼 그녀를 압박했다. 처제는 문틈 너머에서 그의 숨소리와 가벼운 발자국 소리를 더듬듯 들었다. 심리적 압박이 점점 강해졌다. 몸을 움츠리고 앉아있는 자신이 한편으로는 비겁하게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눈을 뗄 수 없는 강한 호기심이 자신을 지배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눈은 이미 형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형부는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소파 옆에 놓인 커피잔을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렸다. 컵이 살짝 흔들리는 소리조차 처제의 귀에는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순간 그의 손끝이 비쳤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문틈에 머리를 더 가까이 가져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마치 시간이 느려진 것처럼 한순간이 길게 느껴졌다. 그의 행동에는 일종의 의도가 있어 보였다. 단순히 커피를 옮기는 것이 아니었다. 어떤 결심이나 선택을 준비하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처제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꽉 쥐었다.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내면에서 의문과 불안이 뒤섞였다. 그리고 그때 형부가 잠시 멈춰 서더니 방 안깊숙이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잠시 문틈과 겹쳤다. 처제는 숨을 죽이고 몸을 더 웅크렸다. 순간 심장이 멈춘 것만 같은 정적 속에서 형부의 선택이 시작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돌리더니 아무도 없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 움직임은 의도적이면서도 신중했다. 처제는 한동안 숨을 쉬지 못했다. 손에 땀이 배었고 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목격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형부의 행동 하나하나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 순간을 그녀가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밤은 깊어만 갔다. 처제는 문틈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다음 순간 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상상하며 떨고 있었다. 긴장감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그 어떤 소리에도 몸이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은 이미 예고된 듯 했다. 그러나 처제는 그 예감을 따라가고 싶으면서도 두려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교차했다. 그 밤, 처제는 문틈 너머에서 형부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자신도 모르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미래의 긴장 속으로 천천히 빨려 들어갔다.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인 긴장감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순간이 곧 이야기의 방향을 바꿔놓을 것임을 처제는 알 수 없었다. 처제는 아직도 문틈 근처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심장은 여전히 요동쳤고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방 안은 완전히 조용했지만 그녀의 귀에는 심장이 뛰는 소리와 형부의 발걸음이 울리는 것만 같았다. 순간 문틈 너머 형부의 손이 살짝 멈췄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잠시 머무는지 처제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몸은 자동으로 그 움직임을 쫓았다. 그의 눈빛이 잠시 문틈 쪽으로 스쳤다. 처제는 숨을 멈췄다. 혹시 자신이 보인 걸까?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지만 곧 현실이 밀려왔다. 형부는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계산된 신중함이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누군가를 시험하는 듯한 리듬을 타고 있었다. 처제의 마음속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일었다. 두려움과 호기심, 금지된 것을 엿보는 죄책감이 뒤섞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을 뗄 수 없었다. 형부는 무언가를 찾는 듯 책장과 소파 사이를 천천히 살폈고 때때로 손가락을 가볍게 움직이며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처제는 그의 작은 제스처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의미를 추측했다. 지금 이 순간 그가 무엇을 선택할까? 그때 형부는 문 쪽을 향해 잠시 고개를 돌렸다. 처제는 숨을 죽였다. 그의 눈빛이 문틈과 겹치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했다. 그리고 형부는 잠시 멈춰섰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몸을 돌렸다. 그 결심의 기운이 방 안 공기를 흔들었다. 처제는 그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문틈에서 바라보는 동안 처제는 자신의 내면과도 싸우고 있었다. 이대로 계속 지켜보는 게 맞는 걸까? 도망쳐야 하는 걸까? 머릿속에서는 끝없이 질문이 솟아올랐다. 하지만 시선은 이미 멈출 수 없는 상태였다.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그녀는 점점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기 어려워졌다. 형부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잠시 멈추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다. 처제는 숨을 죽이며 손끝에 땀이 배는 걸 느꼈다. 무엇을 하는 것일까? 손에 든 물건은 그녀가 예상치 못한 종류였고 그것이 주는 긴장감은 더욱 커졌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갈등과 고민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놀라운 순간이 찾아왔다. 형부는 천천히 몸을 돌리며 마치 누군가를 확인하려는 듯 잠깐 문 쪽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처제는 자신의 존재가 들킬까 두려웠지만 눈을 뗄 수 없었다. 그 짧은 순간 그녀는 형부의 마음 한켠을 엿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목격하는 유일한 증인이었다. 처제는 몸을 움츠리며 속으로 떨었다.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쪽에서는 이상한 호기심이 스며들었다. 금기된 관찰, 금지된 감정. 왜인지 모르게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순간에 매료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문틈 너머에서 형부가 자신의 눈치를 보며 미묘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심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 순간 형부는 한 걸음 더 다가오더니 마치 방 안 공기를 살피듯 깊게 숨을 들이켰다. 처제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뒤로 젖혔다. 공기마저 정적 속에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선택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마치 퍼즐을 맞추는 조각처럼 느껴졌다. 그 작은 움직임 안에는 감정, 선택, 갈등이 모두 담겨 있었다. 처제는 문틈 너머에서 그의 눈빛과 손짓, 몸의 긴장까지 모두 읽으려 애썼다. 이 순간만큼은 시간조차 멈춘 듯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깨닫기 시작했다. 이 관찰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앞으로 벌어질 일과 연결될 것임을. 형부의 선택이 무엇이든 그녀는 이미 그 순간을 목격했고 그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밤은 여전히 깊었고 방 안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처제는 마음속으로 떨었지만
눈은 여전히 형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모든 긴장이 교차하는 순간 이야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리적 게임이었고 금기된 긴장감이었으며 앞으로 펼쳐질 사건의 서막이었다. 처제는 여전히 문틈에 몸을 붙이고 있었다. 손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었고 숨은 가빠왔다.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형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녀의 온몸을 긴장으로 채웠다.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선택이 곧 이 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직감이 있었다. 형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이번에는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 보였다. 눈빛은 단호했지만 동시에 흔들림이 있었다. 처제는 심장이 터질 듯한 소리를 들으며 그의 표정을 해석하려 애썼다. 하지만 읽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었다. 모든 것은 움직임과 미세한 표정, 숨소리에서 느껴지는 긴장뿐이었다.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의 작은 삐걱거림이 커다란 울림처럼 처제의 귀를 때렸다. 발걸음 소리 하나에도 내면의 불안이 증폭되었다.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거지? 처제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질문을 던졌지만 답은 없었다. 대신 그녀의 시선은 문틈 너머에서 형부의 움직임을 따라갔다. 형부는 책상 위에 놓인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손놀림이 조심스러웠고 하나하나의 행동에서 신중함이 묻어났다. 그가 다가갈 때마다 처제는 몸을 더 웅크렸다. 심장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뛰었고 손가락은 꽉 쥐어진 채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마침내 형부는 방 안중심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그 순간 처제는 문틈 너머로 형부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숨을 고르고 손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무엇을 꺼내는지 처제는 명확히 볼 수 없었지만 그것이 이번 순간의 결정적인 선택임을 직감했다. 형부는 잠시 멈춰 서서 주위를 살폈다. 공기마저 정지한 듯 느껴졌다. 처제는 손끝으로 문틈을 꽉 잡고 숨을 죽이며 그의 움직임을 따라갔다. 그때 형부의 눈빛이 문틈 방향으로 향했다. 처제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혹시 자신이 보인 걸까? 하지만 그가 곧 시선을 돌리며 의도적으로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린 것을 보고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손에 든 물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진동하는 듯 했다. 처제는 눈을 크게 뜨고 형부의 행동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관찰했다. 모든 움직임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이어져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고하는 듯 했다. 형부는 그 자리에서 잠시 멈췄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몸을 조금 숙였다. 그 자세만으로도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처제는 온몸의 감각을 총동원해 그의 숨결, 몸의 떨림, 손의 움직임까지 감지하려 했다. 심리적 압박감이 최고조에 달하며 그녀는 마치 거대한 파도 속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손짓으로 문 쪽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처제는 문틈에서 몸을 더 깊이 숨기며 심장이 터질 듯한 소리를 들었다. 모든 감각이 날카로워졌고 그녀의 내면은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상태로 폭발 직전이었다. 형부가 문 가까이에 서자 처제는 눈앞의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손은 문 손잡이에 닿았고 천천히 돌렸다. 시간은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흘러갔다. 그 순간 처제는 자신이 목격한 이 선택이 단순한 행동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갈등과 유혹,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사건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였다. 잠시의 정적 후, 형부는 문을 살짝 열었다.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틈새에서 처제는 그의 눈빛 속에 담긴 결심과 망설임, 그리고 감춰진 심리적 긴장을 읽으려 애썼다. 그 눈빛은 단순한 시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다가오는 위험과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매혹이었다. 밤은 여전히 깊었다.
문틈 사이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점점 처제의 모든 감각을 압도했다. 이제 더 이상 후퇴할 수도 없었고 눈을 떼지도 못했다. 형부의 선택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제는 이제 머릿속으로만 상상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 순간 처제는 깨달았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들은 단순히 관찰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형부의 행동과 선택이 그녀의 운명과 맞닿아 있으며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임을. 그리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틈을 더욱 꽉 움켜쥐며 다가오는 사건의 마음속 깊이 준비하고 있었다. 처제는 문틈에서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형부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뒤로 젖혔다.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도덕적 갈등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옳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눈을 떼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공포와 호기심, 죄책감과 금지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형부의 행동을 보는 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면서도 그녀는 그를 더 가까이에서 더 자세히 보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느꼈다. 심리적 긴장은 극에 달했고 몸은 이미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형부는 방 안에서 멈춰서서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손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는 물건에 닿아 있었고 표정은 차분해 보이지만 속은 복잡한 듯 했다. 처제는 숨을 죽이며 그의 심리를 추측했다. 무엇을 결정하려 하는 걸까? 그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선택의 무게가 그의 어깨에 놓여 있는 듯했고 그녀는 그 무게를 그대로 문틈 너머에서 느꼈다. 그 순간 처제의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질문이 반복되었다. 이 선택이 나에게 혹은 우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머릿속으로 수없이 상상을 펼쳤지만 아무도 정답을 알려주지 않았다. 형부는 조용히 걸음을 옮기고 작은 제스처 하나하나에 신중함을 담았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메시지처럼 처제에게 전달되었지만 그 의미를 해석하기는 쉽지 않았다. 처제는 갈등했다. 관찰하고 싶은 마음과 지금 이렇게 목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이 충돌했다. 그러나 눈은 이미 형부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몸은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했다. 그때 형부가 다시 한번 문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처제는 순간 숨이 막혔다. 혹시 자신을 발견한 걸까? 그러나 그의 시선은 금세 다른 곳으로 돌아갔다. 그 짧은 순간조차 그녀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형부는 잠시 멈추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물건을 한 손으로 들어 올렸다. 그것은 사소한 듯 보였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처제는 손끝이 저절로 떨리는 걸 느꼈다. 그는 어떤 결정을 내리려는 걸까? 한 번의 움직임으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처제는 직감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끝없이 상상이 이어졌다. 형부가 이 행동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혹은 앞으로의 관계는 어떻게 바뀔까? 도덕적 판단과 심리적 호기심 사이에서 그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마음속 깊이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눈을 떼지 못하는 자신이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다. 형부는 그제서야 물건을 내려놓고 방 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숨소리 하나, 작은 움직임 하나조차 조심스러웠다. 그의 신중함은 마치 중요한 결정을 앞둔 사람의 그것과 같았다. 처제는 문틈에서 숨죽이며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완성될지 상상했다. 모든 순간이 서스펜스 그 자체였다. 그리고 결국 형부는 방 한가운데에 서서 천천히 손을 내렸다. 그 손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심리적 선택을 증명하는 듯 했다. 처제는 숨을 죽이고 그 모든 움직임을 기억에 새기려 애썼다. 마음속 깊이 그녀는 이미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형부의 선택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사건과 감정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밤은 여전히 깊었다. 문틈 사이로 느껴지는 긴장감은 압도적이었고 처제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지배했다. 심리적 갈등은 절정에 달했고 이제 단순한 관찰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임을 그녀는 느꼈다. 형부의 행동 하나가 그녀의 감정, 생각, 그리고 앞으로의 사건을 뒤흔들 것이 분명했다. 처제는 손끝으로 문틈을 꽉 움켜쥐며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모든 긴장과 갈등이 겹쳐진 그 순간,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 눈앞에 펼쳐질 일들은 단순히 관찰자가 아닌 사건 속 한복판에 서 있는 것과 다름없었다. 처제는 여전히 문틈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고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형부가 갑자기 몸을 돌리더니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문 옆으로 살짝 내려놓는 것이었다. 마치 누군가를 배려하듯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에 처제는 눈을 크게 떴다. 무슨 의미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형부의 행동은 지금까지의 긴장감과 달리 순간적으로 안도와 혼란을 동시에 주었다. 그는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움과 망설임이 교차했다. 그 미묘한 균형이 처제에게 더욱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형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방 안의 공기를 살피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내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것은 분명했다. 그는 이미 결정의 순간을 맞이했으며 그 결정은 단순한 행동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처제는 숨을 죽이고 그 움직임 하나하나를 관찰했다. 그때 방 안 작은 소리가 처제의 귀를 스쳤다. 형부가 테이블 위에 놓은 물건 중 하나가 바닥에 살짝 흔들린 것이었다. 순간 공기 중 긴장이 다시 한번 증폭됐다. 처제는 몸을 더 움츠리고 숨을 고르며 심장이 터질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 작은 흔들림 하나가 그녀에게는 마치 큰 사건이 터진 것처럼 느껴졌다. 형부는 잠시 멈추어 물건을 주운 뒤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다시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리고 그는 문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처제는 눈앞의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집중했다. 순간 그의 시선이 문틈과 겹쳤다. 처제는 몸을 움츠리며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혹시 자신을 발견한 걸까? 하지만 형부는 시선을 곧 다른 쪽으로 돌렸다. 처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공포와 긴장 속에서 묘하게 섞이는 감정 금기된 호기심과 이해할 수 없는 매혹이 그녀의 마음속을 채우고 있었다. 그 순간 형부는 갑자기 침묵을 깨고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중얼거렸다. 처제는 그 말의 정확한 의미를 듣지 못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서 긴장과 갈등이 섞인 감정을 감지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앞으로 펼쳐질 사건과 그녀에게 닥칠 변화의 예고였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반전이 찾아왔다. 형부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물건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아 잠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자세와 표정에서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선택을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고 있었고 처제는 그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처제의 내면에서도 변화가 시작됐다. 지금까지 단순히 관찰자였던 그녀는 형부의 행동과 감정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감정의 흐름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공포와 긴장, 호기심이 뒤섞인 심리는 이제 금기된 감정과 연결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점점 사건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형부는 의자에 앉아 손을 이마에 가져가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짧은 순간 방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무겁게 느껴졌다. 처제는 문틈 사이에서 그 모습 하나하나를 기록하듯 바라보았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일상의 움직임이 아니라 내면의 갈등과 결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때 형부가 갑자기 몸을 돌려 문 쪽으로 다가왔다. 처제는 숨이 막히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몸을 움츠렸다. 이번에는 그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예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행동이 이제 단순한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그녀와의 관계를 뒤흔들 결정적인 순간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밤은 여전히 깊었다. 문틈 사이로 느껴지는 긴장과 불확실성은 극에 달했고 처제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조절하며 그 순간을 지켜보았다. 이제 단순한 목격자가 아닌 사건의 일부가 되어가는 자신을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심리적 압박에 휘말리고 있었다. 그렇게 문틈 너머에서 형부와 처제 사이의 미묘한 심리적 균형은 깨지기 직전이었다. 예상치 못한 반전과 감정의 변화 속에서 이제 다음 순간 무엇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이 밤, 모든 선택과 행동은 앞으로의 사건과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처제는 여전히 문틈 근처에 몸을 숨긴 채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 속에서 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숨을 죽이고 있던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눈은 여전히 그를 향하고 있었다. 밤의 어둠과 집안의 정적 속에서 그녀는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다. 형부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지만 이전보다 조금은 부드러워 보였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에게 그리고 이 상황에 집중하는 듯 했다. 문틈에서 바라보는 처제는 그의 마음속 변화와 긴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선택이 단순한 행동 이상의 의미를 가지리라는 사실은 분명했다. 그 순간 형부는 다가와 의자에 앉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긴장으로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움직임에는 결심이 묻어 있었다. 처제는 숨을 죽이며 그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다. 이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지금까지의 관찰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이 사건 속 한복판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형부는 잠시 손을 이마에 가져갔다가 천천히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처제의 숨이 다시 가빠졌다. 혹시 자신이 보였을까? 그러나 그의 눈빛은 곧 부드럽게 변하며 문틈 너머를 스치듯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혼란과 결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매혹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방 안의 정적 속에서는 분명하게 들렸다. 이제 끝내자. 그 말은 단순히 행동의 끝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긴장과 갈등, 심리적 압박이 이제 결말을 향해 나아간다는 신호였다. 처제는 몸을 움츠린 채 그의 말을 곱씹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놀랍도록 차분해지는 자신을 느꼈다. 문틈을 통해 목격한 모든 순간이 이제 하나의 결말로 모여드는 듯 했다. 형부는 천천히 방 안을 걸으며 테이블 위 물건을 정리했다. 그의 행동은 마치 결정을 마무리 짓는 의식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잠시 멈춰서서 처제를 향한 시선을 짧게 보내고는 다시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 짧은 순간 처제는 그의 마음속 변화와 고민이 마치 자신의 심장에 전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밤은 여전히 깊었지만 긴장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형부의 결정이 끝나고 처제는 문틈에서 눈을 떼고 자신에게 집중하려 했다. 그러나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는 금지된 호기심과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사건의 목격자가 아닌 자신의 내면과 마주한 순간이었음을 깨닫게 했다. 그리고 형부는 조용히 방을 떠났다. 발걸음이 멀어지며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처제는 문틈 사이에서 숨을 고르고 온몸의 긴장을 풀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긴장과 감정이 있었다. 그것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녀의 삶과 관계에 깊은 흔적을 남길 것임을 의미했다. 처제는 방 안으로 들어와 몸을 웅크리고 앉았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이제 공포보다는 복잡한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문틈 너머로 목격한 모든 순간, 형부의 선택과 행동, 그리고 그 속에서 느낀 긴장과 매혹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밤이 지나고 첫 새벽빛이 창문을 스며들었다. 처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모든 사건은 끝났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미묘한 여운이 남아 있었다. 금지된 관찰과 심리적 긴장, 그리고 인간관계 속 숨겨진 감정의 폭발. 그것은 이번 밤, 그녀가 경험한 가장 강렬한 순간이었음을 알게 했다. 그리고 그녀는 문틈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오늘 밤 목격한 사건과 감정의 흔적은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그날 밤의 긴장과 선택이 자신에게 남긴 의미를 잊지 않겠다고. 밤은 끝났지만 그날 밤의 서스펜스와 감정의 여운은 처제와 형부, 두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